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판도라의 공동주택 실무 시간에는요, 니마, 그런 회계 처리하지 마오 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합건물 회계, 부가대행, 회계대행, 주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회계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회계 수정하고 있잖아요. 원래 제가 그 W 위탁사에서 80개에서 거의 한 100개 당지 정도를 저기 회계 감사를 했거든요. 회계 점검을 했죠. 회계 감사는 회계사님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은 우리 관리 거는 틀려도 혹은 외부에서 이제 인수받은 거를 점검을 해도 그렇게 막 틀리거나 하신 게 뭐 있죠. 회계 처리가 틀리거나 하시거나 이렇지만 요즘 제가 회계 그 컨설팅을 하면서 회계를 맞추고 있어요. 회계 점검을 하고 회계를 맞추고 있는데 집합 건물 쪽이라서 그런지 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만을 하지 말아줘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대 미납 관리 자료에서 함부로 금액 변경하지 마세요. 수납에 수납 처리, 미납 내역 조회, 미납 자료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미납 자료 관리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액부터 뭐 연체 적용한 미납 연체, 후연체료, 연체료 합등을 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뭐라고 썼죠? 절대 함부로 금액을 변경하지 마세요 라고 썼죠. 왜 그러냐면요, 미납자료 관리에서 부가액을 수정할 때는요, 이 금액 자체가 미수관리비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가액을 지우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가액이 수정을 했으면 그 수정한 금액이 미수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1,000원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가액을 500원으로 수정을 하면 부가액이 500원이 되는 겁니다. 미수관리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미납자료 관리에서 함부로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미납자료 관리, 저는 이게 굉장히 있는 것 자체도 불안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부가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에 원래는 뭐 사업소에 1,000원을 부과하고 우리 입주민한테 뭐 5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잘못 부과를 해서 사업소에 부과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금액을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납자료 관리.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회계 연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납을 입력을 해야 돼요. 미수관리비 입력을 해야 될 때 여기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엑셀로 자료가 있다면 엑셀로 업로드 하지만 자료를 나중에 받거나 이미 부과한 다음에는 엑셀로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미수관리비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수인계 받았는데 미납관리비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못 받아서 부과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 미납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 여기서 일일이 미납자료 관리에서 입력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외하고는 절대 미납관리 자료에서 함부로 금액을 변경하시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업소에다 해야 될 거를 여기 입주자한테 했던 거나 이랬을 경우에 부가액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변경을 해주시더라도 부가액만 변경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체 적용 합도, 그리고 여기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도 잘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가액을 변경해야 된다. 미납자료관리액에서 부가액을 변경해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일단 그 전에 이거를 절대 변경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꼭 변경을 해야 된다면 부가액과 연체적용합, 연체료합, 납기 후, 납기 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가액이 갑자기 틀려져요. 미수관리비가 갑자기 틀려져가지고 정말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가수금으로 수납된 금액은 꼭 가수금으로 수납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만약에 이렇게 가수금 있잖아요. 2월 10일 날. 근데 만약에 2월 그 수납이 부과라는 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2월 지금 10일 정도 됐는데 아직 1월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부과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가수금이 입금됐어요. 그때는 또 가수금으로 잘 잡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과가 딱 된 다음에 그거를 2월 10일 날짜로 가수금 잡았던 거를 수납을 변경을 해서 은행으로 잡는 거예요. 2월 10일 날로 해서 한국은행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1월 분 관리비는 아직 부과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거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되겠죠. 관리비는 생성이 된 이후에 수납을 잡아야 되시고요. 잡으실 때는 예전에 만약에 관리비가 수납이 됐다면 가수금이나 든 중간관리비 예치금 등을 잡았다가 수납은행 요곳에 가수금이나 아니면은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든 넣어줘서 수납은행 자체를 가수금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맘대로 이거를 한국은행으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께서 수납은행을 헷갈리니까 가수금으로 수납 잡은 걸 변경해서 은행으로 넣으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발생한 가수금을 나중에 부과가 완료된 이후에 일자에다가 은행을 변경해서 2월 10일 날 한국은행에서 1월분이 수납됐다고 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수금으로 수납을 잡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가 마감한 날에 마감전표를 입력하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여기가 다 분홍색이 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미수관리비 전표 있잖아요. 마감전표를 마감한 날, 저희가 보통 2월 중순 정도에 그 관리비를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마감관리비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회계상 금액과 그 수납에 있는 수납 대장에 생기는 미수관리비를 틀린 금액으로 입력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수납에 발생하는 미수관리비와 회계에 발생하는 미수관리비는 일치하셔야 되고, 여기는 또 10월 30일 날 해주고 이거 수납에는 발생은 또 10월 1일 날 해준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즉 말일전표인 미부가 관리비와 그 관리비 수입에 대한 정표는 위와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지원금이 있으면 사변에 입력해 주시고요. 관리 수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밑에 거는 마감전표죠. 이거는 마감한 날에 만약에 1월 한 15일이나 12월분이니까 11월분은 12월에 마감했겠네요. 12월 달에 마감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11월분에 대해서 입력하고 12월분 마감전표를 입력할 때는 마감한 날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미부가 관리비가 그대로 여기 그 마감전표에 미부가 관리비로 갔죠. 그렇게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미수금은 부가금액, 미부가금액은 발생금액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미수관리비에서 미부가금액을 뺀 금액을 부가차익이나 차손이라고 합니다.
부가 마감한 날에 마감 전표 입력하라는 거,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 21일 날 수납 마감을 하면서 그때 여기 회계 전표도 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위에 요 마감 전표를 부가 마감한 날에 반드시 회계 전표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장과 회계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납을 몰아서 하시는 분 있으시고 회계 전표를 지 멋대로 막 입력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고 현금 출납장에 몰아서 입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계는 통장이랑 회계랑 일자별로 통장별로 꼭 맞아야 됩니다. 이런 너무 기본적인 것까지 틀리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통장과 회계는 반드시 맞추세요. 제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 후에 부과하세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하시면서 부과하기 전에 꼭 통장 잔액을 맞추고 일자별로, 은행별로 회계와 통장 꼭 맞추시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해야만 뭐 감가상각비라던가 선급비용이라던가 예수금이라던가 미지급금이라던가 이런 거 확인하고 부과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능력자라고 해도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먼저 부과할 때 반드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한 후에 부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근거 없이 회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수관리비가 회계를 안 맞는다고 미수관리비 지워버리시면 될까요? 아니 됩니다. 그 미수관리비 지워버리면 실제로 관리비 수입하고 관리비용하고 미부가 관리비하고 미수관리비 다 안 맞아요. 그리고 미지급금 지우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 부분은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상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막 이익잉여금 멋대로 처분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막 전표에다가 이상하게 막 미수관리비 없애주시고 미부가관리비 금액도 안 맞는데 막 쳐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근거 없이 내가 맛대로 회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회계 전문가들도 10원, 20원, 30원이라도 한 장 한 장 그 근거를 가지고 맞추는 거지 저희가 멋대로 막 지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근거 없이 내가 그냥 맞추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지우시거나 아무거나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회계 점검하면서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제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만 저는 회계를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어차피 제가 하는 거고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보시면 정말 너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틀리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드린 것들이 제가 회계 점검하면서 정말 찾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들이에요. 차라리 회계 개정 과목이 틀리면 그건 수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익잉여금 잘못 처분한 건 처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미수관리비 잘못 쳐놓으면 미수관리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요. 통장이랑 회계전표랑 수납대장까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회계에 연계하세요. 수납하시고 회계 연계하시면 전표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 자기 멋대로 연체료랑 막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미수관리비 틀어지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퇴사하셔도 요번에 어떤 직원은 막 부가세 잘못 처리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 직원은 한 50만원 정도 물어냈는데 그냥 50만원 사실 물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회계를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으시면은 구상권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뭐 대표들이 알거나 이러시면 구상권 청구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회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수납은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수납조차도 틀린다는 건 회계 업무를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통장하고 잔액하고 수납 맞추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맞춰주시는 그런 성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면 월급 루팡이에요. 네, 제가 조금 강경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보자라서.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미부 관리 비용과 수입은 맞추셔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부가 안 틀린 거예요. 부가는 입주민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부가하실 때 실수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